선생님이 시험 테스트를 계획 없이 하는 것 같아도 계획이 있어. 한 주는 단답식 딱딱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걸로 하자. 자, 너희들이 애인과 그냥 수업할까? 애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애들이 한숨을 쉬면서, 자, 너희들이 애인과 섬 휴양지에 놀러간 상황이야. 자, 됐지? 자, 첫 번째 문제. 자, 애인과 운동을 하고 있어. 자, 다음 중 휴양지야. 중요한 거. 섬이야. 1번 테니스. 너희들 그 휴양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테니스 코트 같은 거 여러분 다 있어. 두 번째 스킨스쿠버. 세 번째 조깅. 4번 자전거. 자, 넷 중에 이제 무엇을 할지 결정해. 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재난 영화가 된 거야. 자, 섬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결국 바다에 떨어져서 표류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자, 바다에서 자,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이렇게 둥둥둥 떠 있었어. 자, 너희들은 다음 셋 중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세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1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오케이? 두 번째,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세 번째,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됐죠? 자, 다행히 여러분들은 어떤 무인도에 표류를 했어. 이 네 번째 건 되게 유명한 거야. 자, 무인도에 이제 표류를 했는데, 실제로 무인도를 쭉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무인도가 아니었어. 한 동굴에 옛날에 누군가가 살았었나. 그런데 그 동굴에 얼굴 초상화가 있어. 자, 얼굴 초상화 중에서 어느 부분이 딱 첫눈에 띄었을지를 결정해. 얼굴 중에서 어느 부분, 광대뼈가 될 수도 있고 수염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딱 첫눈에 들어왔을지. 자, 다섯 문제야. 자, 네 번째.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3명의 동물을 사귀게 됐어. 새, 원숭이, 뱀. 자, 사귀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무인도를 탈출하는 방법을 알았어. 이해가지? 자, 그래서 얘네 셋을 데리고 갈 거야. 자, 그러면 새는 어떤 방법으로, 원숭이는 어떤 방법으로, 뱀은 어떤 방법으로 데려갈 건지 각각 결정해. 오래 걸려. 새는 어떻게, 원숭이는 어떻게, 뱀은 어떻게. 자, 다섯 번째. 무인도를 탈출했어.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와. 그래서 무인도를 탈출한 소감을 물었어. 무인도에 대해서 물었어. 자, 그럼 너희들은 과연 기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거 할 땐 안 줘라, 이 새끼들. 자, 됐어? 자, 이제부터 해석을 해줄게. 자, 오늘은 너희들 오랜만에 안 한 것 같아서 5개 중에 한 2개가 약간 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야, 너희들이 너무 좀 갈구하는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테스트. 이건 뭐냐? 테니스 손으로. 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가 뭔지는 알지?
세 번째 조깅. 맞네. 네 번째 자전거. 자전거 제일 많아. 역시 가치관이 그렇구나.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래. 1번 테니스를 선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이거는 뭐냐면 테니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가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그럼 니들은 사랑 없이도 지금 실망이다. 스킨스쿠버. 이 사람 나 아까 들었지? 스킨스쿠버는 뭐야? 너희들 평소에 우리가 몰랐던 걸 가서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남녀 간의 관계를 맺는 그런 거야. 세 번째 조깅. 세 사람 내가 눈여겨봤어. 이 사람들은 남녀 간의 관계가 종족 번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동물이야 이 새끼들아. 네 번째가 제일 많지. 네 번째는 남녀 간의 관계 다른 거 없어. 쾌락이야. 쾌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망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깅이었어. 나는 종족 번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 자, 너희들이 눈앞에 적이 있어. 적이 있을 때 그 적을 맞아서 대처하는 방법이야. 1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손들어. 이 사람들은 적이 생기잖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적과 바로 붙어. 뭐 재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적이 생기면 그냥 1대1로 그냥 붙어버리는 거야. 2번 손 들어볼래? 이 사람들은 적이 생기면 뒤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 일단 편을 만들어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가서 적과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 된대. 자, 세 번째.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상인데 익명성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익명성. 이름을 쓰지 않고 몰래 가서 그 자리에다 이렇게 똥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얘들아 이거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니? 선생님은 정말로 그래. 얘들아 정말 고등학교 때 제일 대학 성공하려면 내가 그러잖아. 시험 잘 보는 방법은 선빵을 날려라.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겁먹으면 안 돼. 나는 기술 지문이 약해. 그럼 무조건 약해져. 그냥 선빵 날려. 자신감. 말투도 너희들 그 비문학에서 옛날에 문법에서 그런 거 나왔어. 뭐뭐일 것 같아. 이 말이 제일 안 좋은 문장 습관이야. 자기의 기분을 나타내면 예를 들게 이번 영화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 하니 이번 영화는 재밌어요.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얘들아. 확신에 차서 나 이번 시험 못 볼 것 같다 그러지 마. 난 이번 시험 확실히 못 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얘들아. 뭘 또 끄덕거려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동굴. 어디? 어디 떠올렸어? 수영. 성희. 눈. 이거는 뭐냐면 평소 내가 내 얼굴에서 가장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래. 눈. 수염 때문에 마스크. 수염이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스크 낀 거야? 아니야. 자, 새, 원숭이, 뱀. 새, 원숭이, 뱀. 인형아, 새는 어떻게 데리고 가? 알아서 와라. 원숭이는? 안 데리고 가. 뱀은? 팔에 감아서. 이 새끼 봐. 이게 이제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새는 누구냐? 아내야. 배우자야. 배우자는 살면서 어때? 알아서 와. 야, 이 새끼야. 아내를 저기 혹시 새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아내를 아끼는 거지, 배우자를. 혹시 새를 새장에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우자를 구속하는 스타일이야. 가둬놓고 어디 나가? 10분 있다 어디야? 전화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아? 원숭이 안 데리고 가. 원숭이는 당연히 뭐야? 자식이야. 아무래도 민영이는 딩크족 알지? 딩크가 뭐야? 더블 인컴, 노키즈. 그게 될 가능성이 높아. 애 안 낳을 가능성. 결혼 안 할 거야? 하지 않을까요? 애는? 나을 것 같은데.
안 날 것 같아. 자, 뱀. 보통 목에 칭칭 감는데 여기다 감거나. 뱀은 당연히 목에 있어. 재물. 재물은 어때? 텅텅텅텅. 재물을 혹시 뭐 뱀을 야 너 따라와 이런 사람들은 어때? 돈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고, 몸에 감는 사람들은 어때? 좀 재물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알겠어? 쌤 뱀 먹을 건데요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그냥 있는 족족 다 써버리겠다는 그런 얘기겠지. 자, 마지막 무인도를 탈출했을 때의 소감. 신영아, 무인도 탈출했을 때 기자들이 뭐라 그랬어? 그냥 말 안 하고 카메라 의식하면서 썼다. 카메라 의식하면서 딱 이렇게 해요. 이게 답이 안 되는데. 이건 뭐냐? 너희들이 신혼 첫날 밤을 보냈어. 친구들이 와서 물어봐. 야, 첫날 밤 어땠어? 그랬을 때 너희들의 대답이야. 첫날 밤 어땠어? 뭐 이런 의미인가? 이제 뭐라 그랬는데? I'm Bear Grylls. I'm Bear Grylls. 베어 그리스? I'm 베어 그리스가 뭐야? 약간 김병만 같은 사람. 갈수록 이게 힘들어져, 심리 테스트가. 자, 내가 한번 검색해 볼게. 김병만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 어떤 사람은 김병만 같은 사람인데? 정글 탐험하는 사람. 그거. 알아. 그래서 막 그 무인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맞아.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오늘 나와. 자, 고전소설에. 자,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자, 오늘은 옥소전하고 천수석을 들어갈 거야. 솔직히 너희들 처음 들어봤지? 네, 생각보다 여러분 재미있어, 소설은. 자, 둘 다 별표 2개야. 자, 옥서전도 별표 2개, 천수석도 별표 2개. 자, 그러면 너희들 쌤이 아마 기말고사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고전소설 중에서 중요한 소설들은 지금 우리가 줄거리가 거의 한두 페이지지. 한 6, 7페이지짜리 줄거리를 줄 거야, 작년처럼.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공부하면 확실히 니들 걸로 만들 수 있어. 이번 주 모의고사 볼 때 여기 막 숙향전 봤지? 이번에 연계 이제 한 작품 여러분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번 대성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너희들 연계가 3개가 돼. 고전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연계가 되거든? 오케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지문들은 좀 나중에 줄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연계가 다 되고 나면, 공부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많이 줄 텐데, 숙향전 확실히 딱 풀 때 줄거리를 아니까 훨씬 편한 게 있단 말이야. 이해가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모의고사는 거의 EBS 연계가 돼서 여러분 나올 거야. 물론 오늘 과제물은 그건 아니야. 오늘 과제물은 평소 여러분 이제 오모도 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고, 연계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고전소설은 줄거리가 거기서 다 거기야. 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죠? 첩이 쳐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스토리보드를 여러분 등장인물 위주로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우선 자, 옥소전서부터 등장인물하고 줄거리를 먼저 읽어. 자, 그 다음에 쌤이 여기다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 자, 먼저 읽어. 자, 옥소전서부터 먼저 읽으세요. 오늘은 고전소설 2개하고 현대소설 하나를 여러분 나갈게.
읽어 얘들아. 자, 이 작품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 선생님,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 봐. 이 작품은, 준영아, 2번만 80개가 넘어. 2번이 뭔지 알지? 이 소설의 짝퉁 계열의 소설. 그러니까, 제목이 이건 옥소전인데, 실제로 이 소설이 뭐 강릉 추월전도 있고, 강릉 옥소전도 있고, 되게 여러분 제목이 많아. 그리고 약간 이름도 달라. 하지만 쌤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EBS 본의, EBS 판본의 설명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 좀 알아두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줄거리 봅시다. 신라시대. 자, 잠깐만. 배경이 우리나라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왕이 잘못한 게 없어. 보통 내가 얘기했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왕이 무능한 거야. 근데 신라시대니까 이제 우리나라 왕에겐 이제 문제가 없어. 자, 신라시대. 자, 여기에 나와있는 이 글의 중심 인물들은 다 신라시대 사람들입니다. 다 신라 사람들이야. 이춘백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자, 이춘백. 자를 선군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문에서는 이춘백이라는 말보다 선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나와. 선군은 사곡봉에서 선관을 만나 강릉 추월이라는 옥퉁소. 그래서 제목이 옥소전이야. 옥퉁소. 자, 동그라미 쳐놓고. 자, 여기에 나와있는 옥퉁소가 하는 역할을 알지? 뒤에 읽었지?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야. 자, 적어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옥퉁소는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결국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헤어졌다가 만난 게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왜? 제목이 여러분 그거거든. 자, 천상계의 신선이었던 자기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지문에 아주 짧게 나오고 의미 없는 부분이야.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춘백이 선군이었고 옥퉁소를 갖고 있다. 강릉추월이라는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어느 날 선군은 해상에서 표류하여 중국 옥문동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세 개의 동물을 발견해. 새, 원숭이. 농담이야. 자, 소주 조상서의 딸 조서서와, 잘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서전은 어디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야. 중국이냐? 혼례를 올리고 신라로 돌아온다. 이후 선군은 장원급제하여 황해 감사로 부임하였어. 여기 봐. 요때서부터인데 명칭이 이감사로 바뀌어. 명칭 변화를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 자, 이제 황해 감사가 됩니다. 선정을 베풀고 조 부인과 함께 돌아오던 중 해적을 만나. 얘들아, 어떤 이본에서는 수적이 아니라 수나라 군사들을 만난다, 뭐 이렇게도 여러 번 나와. 근데 EBS에서는 수적으로 나오니까 수적으로 여러 번 알아야 돼. 수적은 해적이야.
조부인은 수적에게 잡히고 선구는 배 조각을 붙들고 또 표류해. 그래서 또 어디로 가? 중국으로 가. 자, 여기까지 됐어. 한편 조부인은 수적 괴수가 방심한 틈을 타서 적의 그 굴 수적의 굴이 있어 탈출하여 배구남에 들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중이 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부인은 이제 중이 됩니다. 자, 중이 되는데 누구를 낳냐? 아들 운학을 낳아. 여기 봐. 그런데 자기는 중이잖아. 중이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자, 한편 이때 임신 중이었던 조부인은 아들을 낳아 운학이라 이름을 짓고 서령국이라는 사람에게 어때? 양자로 줘.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운학은 자, 서령국의 이제 양자가 됩니다. 운학이 3살 때 밖에 나가 놀다가 수적 괴수 장수백에게 납치돼. 자, 장수백은 운학의 이름을 해룡으로 바꾸고, 자, 만약 이 지문이 나왔는데 해룡이라는 이름으로 딱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때는 여러분 요때 이름이야. 해적 장수백의 아들일 때 이름이 이때 해룡이 되는 거야. 해룡으로 바꾸고 친아들로 속여서 키운다. 그때 얘들아 이게 생각을 해봐. 3살 때면 너희들 3살 때 기억이 나? 난 안 나. 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3살 때면 자기가 납치되고 이 아빠가 자기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을까? 3살이면? 아니면 약간 바본데. 니들은 3살 때 기억 안 나니? 3살 때 살던 동네는 기억나? 아, 이 새끼들. 나한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 3살이면 자기 아빠가 친아빠가 아닌 걸 알 텐데. 내가 우리 큰애한테 물어봤어. 우리 큰애가 정말 때를 안 써. 근데 어디만 가면 옛날에 그렇게 때를 쓰냐면 마트만 가면 그렇게 때를 써. 한 번은 마트에 갔는데 내가 한번 4살 때 있었던 일을 물어봤더니 그게 기억이 난대. 그 전에 한 번은 마트에서 병신 로봇을 사달래. 병신 로봇을 사서 하나를 부러뜨려서 줘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병신 로봇가 뭔지 모르잖아. 계속 병신 로봇.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신 로봇. 근데 그걸 어때? 병신 로봇. 걔가 약간 웃긴 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빠가요 그러는 거.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빠가요 이러는 걸. 그래서 봤더니 빠가요가 그게 그 간판에 보면 얘들아 노래빠 가요 있잖아. 노래빠 가요. 노래는 아니까. 노래는 무슨 말인지 아니까 빠가요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빠가요가 뭔지 모르는 거야. 빠가요. 약간 이렇게 엉뚱한 게 있어. 근데 얘가 4살 때 마트에 갔는데 엄마랑 나랑 셋이서 간 거야. 걔가 4살 때야. 자기가 그 기억이 난대. 마트에 가면 보통 주말에 사람 많을 때 같거든. 엄마는 보통 어때? 물건 고르고 아빠는 카트 밀고 애는 거기 그렇게 앉아있는 게 국놀이잖아. 그치? 근데 가는데 갑자기 이제 와이프는 저 앞에서 물건 고르고 있는데 얘가 정말로 큰 소리로, 우리 딸도 요즘 여기 학원 아르바이트 하거든. 목소리 되게 커 걔도. 딱딱 꽂히게. 쌤도 목소리도 꽂힌데 걔도 되게 꽂혀. 그러더니 정말 큰 소리로 아빠! 그래. 조용히 왜? 그랬더니 우리 부부놀이 해 그러는 거야. 마트에서 부부놀이를 하지. 야, 창피한데 집에 가서 해줄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서 때리지. 아, 부부놀이. 그 사람들이 이제 애가 시끄러우니까 모이고 부부놀이 그러니까 재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왔어 이러고. 어떻게 하는 건데? 무니까 물건 하나 고른 다음에 이걸 사도 되냐고 물어보래. 평소에 내가 와이프한테 어떻게 보였으면 정말 그런 거 해야 되니까 하래. 아씨. 재밌어요. 사람들은 또 그거 하니까 또 재밌잖아. 조금만 우리 애도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 물론 지금도 이쁜데 하여튼 그때는 예뻤었어. 사실 그때 만만한 거 참치 2개 골라가지고 정말 쪽팔리게 여보, 또 여보를 해야 돼. 또 이거 사도 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 근데 정말 얘들아 1초의 망설이도 없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돈 벌어와! 그러는 거야 얘들아.
그 사람들만 돈 모으라고. 와이프는 이제 얼굴이 화끈화끈해. 왜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길래요?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고 그 기억이 나? 그랬더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가 4살 때 부산 KTX를 탔는데 밤에 갔어요. 이제 좀 특등석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특등석이 이렇게 한 자리 이렇게 두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놀러 갔다가 부산 갈 땐가 올라. 난 여기 있고 와이프는 이제 여기 있고 애는 여기 있는데 와이프는 이제 옆에서 자고 애는 이제 여기 있고. 근데 특성석에 너 그걸 준다? 특석에는 그거 귀마개를 이게 뭐지 이거 이어폰이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야. 이어폰을 딱 꽂으면 노래가 들리고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큰 소리인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특히 이어폰 끼고 웃으면 되게 큰 소리 들리잖아. 사람들이 어때? 약간씩 깨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유리야, 승현아, 조용 그랬대. 근데 또 계속 그래. 그래서 내가 승질을 냈어. 딱 빼고 너 이렇게 떠들면 아저씨들한테 혼나? 그랬더니 4살 때야. 그것도 나한테 잘하면 패겠다 딱 그러는 거야. 근데 물어봤더니 그것도 다 기억이 난대. 그 어지간한 건 다 기억이 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나 나는 엄마 얼굴이. 근데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 그치? 그래도 자기 아빠가 아니라는 건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죠?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해적 장수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야. 무슨 얘기야? 해적 장수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해룡을 자기 친아들처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도 장수백이 자기 친아빠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이제 떠오르는 개지. 자, 여기까지 같이. 자, 읽어볼게요. 자, 해룡은 장성하여 같은 수적의 괴수, 어천수, 이천수 아니야? 어천수의 딸 파주와 결혼을 해. 그러니까 해적끼리 어때? 사돈을 내신 거지. 그죠? 어천수로부터 아버지의 충소였던 강릉추어를 선물로 받아.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던 조부인과 이춘백을 공격했던 해적이 바로 누구였던 거야? 어천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 엄마 아빠의 원수였던 거지. 자, 해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황해도 어사가 되어 해적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아. 여기서 내적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해적을 소탕하려면 누구를 공격해야 돼?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장인어른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자, 해룡은 금강산 백령도사에게 술법을 배우고 드디어 서령국이 이 사람을 찾아가. 그래서 자기가 결국 이 두 사람의 아들이고 엄마 아빠는 죽은 줄 알아. 아들이고 자기가 이 해적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자, 이제 더 이상 내적 갈등을 할 필요가 없지. 어때? 해룡은 장수백과 어천소로부터 항복을 받고 백운합에 기거하던 어머니를 어때? 잡게 돼. 자, 한편 여태까지 우리 잊고 살았었어. 자, 여기로 표류했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중국어로 표류한 성군은 도사를 만나 병법을 배운 뒤 초계 승상이 되어 반란을 일으켜.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총나라. 이게 지금 어느 시대 때면 이게 약간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 신라 시대면 저쪽이 당나라 아닌가? 그죠? 하여튼 여기는 이제 송나라래. 우리 알지? 큰 나라 안에 어때? 제후국들이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송나라라는 큰 나라 중에 하나의 촉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군은 촉의 승상이 돼서 송나라에 대한 어때? 반란을 일으켜. 됐어? 아휴. 자, 송나라 조정에서는 난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신라에 구원병을 청해. 이에 신라에서는 이윤학.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윤학은 여기 봐. 황해도 어사 대신에 신라군의 이제 대장이 됩니다. 대장으로 삼아 송나라를 구원하게 한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송나라를 돕기 위해서 갔지. 아버지는 총나라의 승상이라 반란을 일으키러 갔지. 그럼 싸움터에서 뭐로 만나? 적으로 만난 거야. 자, 운학이 가지고 있는 퉁소를 보고 운학이 아들임을 안 선구는 송나라에 귀순하고 운학은 송나라 황제의 어때? 부마가 돼. 또한 운학은 신라 왕의 부마도 돼요. 와이프가 적어도 몇이야? 셋이지. 쌤, 얘는 어떻게 돼요? 되게 불쌍한 여자야. 안 나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소설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안 나와. 자, 돼요. 두 나라 부마로 영화롭게 살다가 백일 승천. 자, 승천을 하게 됩니다. 자, 스토리보드 알겠지? 비교적 단순한 구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거기 제목 밑에다가 조그맣게 여러분 좀 적어줘. 자, 적어주세요. 나름대로 이 소설을 너희들 제일 알기 쉽게 내가 구조해 놓는 거야. 꼭 여러 번 적어놔. 이 표시는 해적 장수백의 아들일 때 이름이 해룡이란 얘기야. 자, 안 놀래. 악어 같아, 악어. 요즘은 노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때 막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악어 놀이하고 막 이러고 놀았어. 막 이러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놀 게 없으니까 뭐 핸드폰도 없고 진짜 별거 다 하고 놀았어.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도 좀 황당했겠지. 그러고 놀았어. 으아! 그리고 쓰러져. 그러니까 애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쓰러지면 내가 나와서 이 두 개를 들고, 뭔지 알지? 걔한테 가서 으아!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고 놀았었어. 우리 때는 뒤지게 맞고 그게 재미였었지. 한 반에 65명이었거든 우리는. 60명 이상이니까 쌤들이 통제가 안 돼. 그냥 그러고 놀았어. 되게 잘 놀았는데 이런 거죠. 그 다음 게 천수석. 이번에 이감인가 거기서도 이 천수석도 의외로 이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자, 지워도 돼? 오케이? 오케이. 지울게요. 이번 주에 시험 본 건 월요일 저녁 때 등급 컷이랑 같이 여러분 나갈 거야, 얘들아. 자.
자, 자, 두 번째 천수석. 자, 별표 두 개지만 옥소전보다는 확실히 중요한 소설이에요, 여러분. 등장인물도 좀 많고. 자, 마찬가지로 등장인물하고 줄거리. 자, 읽어보세요. 그동안 또 쌤은 또 요거를 정리를 좀 할게. 아, 이거 적는 것도 일이야. 읽어, 얘들아. 아, 이거 관계도 더럽게 복잡하네. 씨. 자, 읽었을까? 자, 요거는 여러분 당나라 얘기입니다. 당나라. 자, 당연히 어때? 중국이 배경이니까 황제, 왕이 무능하겠지. 그쵸? 당연히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게 너희들은 그냥 그리는 것 같아도 한 6, 7번은 그려봐, 내가. 그리고 가장 망치기도 하고 가장 너희들 이해시키기 좋은 걸 여러 번 그리는 거니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얘는 6월 전에도 꼭 한번 다시 봐야 되고 9월 전에도 꼭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당연히 어때? 수능 전에는 내가 강의를 다시 들으라고 그럴 거야. 되게 중요한 소설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작년에도 내가 수능 앞두고 7개의 소설은 꼭 다시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출제 1순위니까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작품도 이제 그 중에 하나야. 자, 읽어볼게.
자, 당나라 사람이야. 위광미와 자, 여기 봐. 부인 이씨. 되게 복잡해 스토리보드가. 자, 작년 정을선전만큼 인물 많이 나옵니다. 위광미와 부인 이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위보영은, 자, 위보영이야. 됐지? 어려서부터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갖추어 위광미의 둘째 부인 양씨의 시기를 받아. 여기 봐. 그럼 위광미는 부인이 둘이야. 쳤죠?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어때? 양씨지. 자, 양씨가 이 작품의 이제 첫 번째 빌런이야. 자, 보영은 외숙 부인 이처사에게 가서 학문을 닦은 후에 서경훈과 정혼을 하게 돼. 자, 이제 둘이 이제 정혼을 하는 사이입니다. 이때 양씨는 혼사를 방해하기 위해 간악한 인물인 간옥지와 이치호를 각각 끌어들여 각각 서경훈과 위보영에게 접근시켜 맺어주려고 해. 여기 봐. 자, 얘가 간옥지, 넌 서경훈 꺼셔. 둘 다 그래도 잘생기고 이뻤나봐. 이초에 가서 특히 얘는 굉장히 이뻤나봐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줄게. 위보영 꼬셔. 근데 결국 이 두 사람의 유혹에 두 사람이 안 넘어가. 심지어 여러분, 이 간옥지 같은 경우는 막 결혼을 하러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서로경이 가지. 그때 그 가마를 납치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워.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양씨는 이 둘을 각각 접근시키는 거야. 근데 결국 실패해.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 어떤 반전이 있을 것 같아? 맞아. 둘이 결혼하게 돼. 어떻게 결혼하면 매파가 있어. 매파가 있는데 노인이야. 이 노인이 이런 모든 사실을 여러분 눈치를 채고 밤에 몰래 간옥지를 들여보낸 다음에 이초에게 어때? 저기 누구 있다고, 위보영 있다고 가서 덮치라고 그래. 그래서 덮쳐요. 얘가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좀 쓰긴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도 하트를 쓰긴 좀 그래 얘들아. 자, 어쨌든 이 둘은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런 사건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이거 되게 충격이었는데 너희들은 별로 충격이 아니었나 봐. 난 되게 재밌었는데. 자, 양씨와 간옥지와 이초의 흉계에도 불구하고 위보영과 이제 설소정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마. 자, 여기까지 됐어. 자, 보영은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천자는 황제야. 의종은 보형을 동창공주와 혼인시켜 부마로 삼어. 자, 여기 볼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종에게 누가 접근을 하냐면 이초애가 어때? 접근을 해요. 미안. 여긴 아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양씨가 의종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자, 위보영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서령용이 있어. 서령용이 되게 예뻐. 그러니까 의종 위보영하고 서령용을 파혼을 시킨 다음에, 그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 봐. 이혼전지라는 표현을 써. 이혼전지는 뭐냐면 황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부부 사이를 어때? 갈라놓을 수 있는. 그때는 여러분 황제가 그런 권력까지 갖고 있어서 이혼전지를 해서 둘을 이혼을 시키면, 여기 봐. 위보영은 의종의 딸인 동창공주와 어때? 혼인을 시킬 수 있고, 의종은 누구를 가질 수 있어? 의종은 서령용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의종이 여색을 되게 탐해. 이해가요? 그래서 위보영과 동창공주를 어때? 혼을 시켜. 당연히 황제의 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서경은 내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어때? 후궁으로 받아들이려고. 자, 그런 계획하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영은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이때 천자 의종은 보영을 동창공주와 혼인시켜 부마로 삼고 설오경은 집으로 내쳐줘. 이 과정에서 의종은 설오경을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려고 해. 근데 아쉽게도 그게 불가능한 게 애를 가졌어요. 고난 속에서도 설오경은 아들
사원을 낳고 그 사실을 안 동창공주가 오경과 사원을 어때? 도와. 자, 여기 봐봐. 여기 잠깐만 봐. 여기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곽숙비야. 곽숙비는 의종의 후궁이야. 됐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곽숙비는 의종에게 딴 여자가 오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됐어?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동창공주는 조력자인데, 자, 서류경이 누구의 애를 낳았어? 이보영의 애를 낳은 거야. 근데 얘는 질투를 안 해. 우리 남편의 아들을 누가? 서류경이 낳네? 그리고 동창공주가 그래서 서류경하고 누구를? 아들 사원을 궁으로 들이려고 그래. 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경이 궁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의종이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곽숙비는 서류경을 쉽게 말할게. 궁에서 가장 어두운 데다가 이제 가둬. 곽숙비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곽숙비도 처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빌런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읽어볼게. 자, 고난 속에서도 서류경은 아들 사원을 낳고 그 사실을 안 동창공주가 오경과 사원을 도와. 동창공주는 설오경과 사원을 궁으로 들이려 하나 실패하고 결국 사원만 궁으로 들여 친자식처럼 키워. 이해가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류경은 이제 갇혀진 거야. 하지만 곽숙비, 이초애를 포함한 악인들의 음모로 동창공주는 15의 나이에, 나이도 어려, 약을 먹여 얘들아. 약을 먹어서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동창공주는 15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고 보영은 오경과 다시 재결합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해. 자, 잠깐만.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경은 누구 때문에 갇혔다고 그랬어? 곽숙비 때문에 갇혔다고 그랬지. 근데 곽숙비가 동창공주가 들을 때 유언을 해. 유언을 듣고 나서 좀 개연성은 없는데 자기의 잘못을 어때? 뉘우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곽숙비는 처음에는 뭐였다가? 빌런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돼? 조력자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어때? 서류경을 다시 그 궁궐 깊은 곳에서 꺼내가지고 이보영하고 같이 다시 살게 해주는 거야. 자, 스토리가 여기까지 됐죠? 한편 곽숙비의 배려를 배신하고 비밀리에 의종의 후궁이 되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초에는 얘랑 살다가 이뻤나 봐, 의종의 걔가. 근데 의종은 어때? 이쁜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초애를 후궁으로 삼은 거야.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는 이초애에 의해 황신의 혼란은 어때? 계속돼. 보영은 이를 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면직당하여 화주 자사로 어때? 좌천이 돼. 지방으로 어때? 좌천이 되는 거야. 이 틈을 타 양씨가 사원을 살해하려고 한다. 사원은 간옥지에게 납치되던 중 탈출하여, 여기 봐, 이극용, 진나라 왕이야. 황제 밑에 왕.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극용은 어때? 조력자. 자, 조력자는 둘, 빌런은 둘. 물론 약한 빌런도 여러분 있지만 그 다음에 곽숙비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이극용이 이제 왕자가 됩니다. 자, 뒷장 넘겨봐. 자,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극용은 난을 토벌하고자 군사를 일으키고 위보영은 이극용을 찾아와 아들 사원과 만나고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후 서류룡과 선계로 올라가. 이야기 별거 없어. 자, 간신들이 몰락해가는 당나라 황실의 반기를 들자 이극용은 사원과 함께 난을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도적이 되었던 간옥지와 이초애를 잡아 원수를 갚는다. 당나라 말에 계속되는 혼란을 겪으면서 사원은 후 당의 제1대 왕제인 장종을 살해한 무인들의 추대를 받아 제2대 왕제인 명종이 되어 혼란한 정치를 안정시켜 5대 시대
으뜸 명문으로 칭송받고 사번의 아들 복성이 어때? 그 뒤를 잇고. 요거는 어때? 그냥 짧게 나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원이 뭐 황제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앞에 요 갈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특히 여기서는 중심 인물 말고 요 빌런하고 조력자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거 여러분 적어두세요. 104페이지 밑에다가. 다음 주 수업 때 이제 반팔 입어야 되겠어, 얘들아. 이제 갑자기 이제 더워진다 그러네. 자, 마지막. 자, 10분만 더 하자. 자, 현대소설은 연계가 그렇게 안 돼. 그대로 내가 되게 중요한 소설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저번에 배웠던 사수 기억나지? 경쟁의식.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소설이 이청준 씨의 황홀한 실종. 자, 별표 2개죠.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시험 이상의 날개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현대소설은 지금 다양한 등장인물이 그보다 한 인물의 어떤 심리에 초점을 맞춘 소설들이 계속 출제가 되거든.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황홀한 실종이야. 자, 요거 굉장히 간단해. 등장인물하고 줄거리를 읽고요. 옷 하나만 좀 고쳐줘. 미안. 출제 핵심 포인트 밑에 윤일섭에게 최창살이 아니라 쇠창살. 미안. 발음도 힘들어. 잠깐만. 쇠창살. 맞지? 자, 요거 고쳐주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읽어봐. 등장인물, 줄거리, 출제 포인트.
다음 주부터는 독서교재 안 갖고 와도 된다. 응? 네, 세교재 하고 그 뒤에 비문학 과제물도 여러분이 있을 거고. 아이고. 지금 제일 걱정이 지금 1학년들 내신 끝나면 비문학을 가르쳐야 되거든. 1학년들 비문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진짜. 시중에 보면 그거 있더라. 얘들아, 매산비, 매산문, 입문용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쉬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하자니 그렇고. 1학년 때 너희들 학원 다니면서 수능 공부는 안 해봤지, 그치? 거의 다 내신만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얘들아 1등급이 내신이 10%인 건 알지? 지금 고1 애들은 10%를 받으면 내신 1등급이야. 너희들은 내신 4%를 받아야 1등급이고 2등급은 여러분 34% 안에 만들면 2등급이야. 그러니까 나 내신 1점 몇이야 이게 흔해지는 거지. 생각을 해봐. 너희들 솔직히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50명은 공부 안 해. 내신 공부 안 해. 그런 애들 있잖아. 애들 특히 운동부 많은 학교 충운고 막 이런데 공부 안 해. 야구부 있지 충운고에. 그 어지간하면 2등급인 거야. 공부만 하면. 그 어디 가서 너희들은 지금 나 내신 뭐 1.8이야 오 이러지? 걔네들은 어때? 내신 1.8이면 왜 이럴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 내신이 인플레인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해지겠어 걔네들은? 수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아마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최저 기준이 빡세질 거야 걔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고1 애들은 1학년서부터 수능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걱정인 게지. 아유,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지. 자, 줄거리 읽어볼게요. 혼란과 격동의 70년대 학창시절의 기억을 안고 있는 30대 평범한 은행인 윤일섭은 대리 승진을 앞두고 몇 번이나 탈락하면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게 돼.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너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어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해서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를 찾아가게 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는 이러한 윤일섭의 잘못된 의식은 밑줄 읽어 안으로의 지향. 자, 얘들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윤일섭은 자, 뭐의 지향을 꾸냐면 안으로의 지향을 꿈꿔. 자, 밑에 볼게요. 자, 윤일섭에게 쇠창살이 갖는 의미야. 자, 쇠창살 안은 기분 좋게 바깥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이고, 반면 쇠창살 밖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멸적인 눈길을 받으며 방황하는 자들의 공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 쇠창살에 갇힌 원숭이를 보면서 이러는데 실제로는 윤일섭은 어때? 쇠창살 안에 있는 원숭이가 긍정인 거고, 오케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밖의 사람들이 어때? 부정인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윤일섭은 안으로의 지향을 보이는 게 맞지. 쇠창살은 어때? 그 경계선인 거야. 자, 이것은 실상 밖으로의 지향, 밑줄 읽어. 밖으로의 지향에 대한 독착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선생님, 도착적이 뭐예요? 너희들 이런 말 들어봤지? 성도착증, 뭐 이런 거. 도착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윤일섭에 대해서 이 손 박사는 자, 오진을 해. 자, 뭐라고 오진을 하냐면 윤일섭이 밖으로의 지향을 소망을 하는데 이게 안으로의 지향이라는 비정상적인 증세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손 박사에게 이 박은 뭔 줄 알아? 박은 야 봐봐 윤일섭은 안이 긍정이고 박이 부정이지. 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손 박사는 이 박이 윤일섭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윤일섭에게 있어서 박은 자유가 아니야. 뭐야? 불안한 장소인 거야. 안에 있을 때는 어때? 안정하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손 박사는 윤일섭에 대해서 뭐를 한 거야? 오진을 한 거지. 당연히 오진을 했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손 박사는 윤일섭으로 하여금 밖으로의 지향을 없앨 수 있도록 이해가냐고. 그러니까 원래 치료하고는 어때? 반대 방향으로 치료를 할 테니 당연히 윤일섭의 증상은 어때? 계속 나빠지겠지. 여기 봐. 뭐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손 박사는 윤일섭이 밖으로의 지향을 소망하니까 자꾸 어디로 들여보내려고 그래? 안으로 들여보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윤일섭은 뭐에 대한 지향이 강해? 안으로의 지향이 강한데 그거를 더욱더 푸시하니까 안으로에 대한 지향이 더 커지지 않겠냐고. 하지만 대학 시절을 학생 시위로 어수선하게 보낸 윤일섭은 사실 은행에 취직하면서도 자 안도감과 안정 밑줄 거. 자 안도감과 안정 밑줄 거. 자 얘는 아니야 밖이야. 윤일섭에게 있어서 아니지. 그치? 얘는 아니야. 얻게 되지만 잇따라 대리 승진해서 연달아 탈락하게 되면서 은행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밑줄 거. 자 불안감. 얘는 아니야 밖이야. 밖이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자세한 사실을 모른 채 손 박사는 윤일섭을 자신의 방식대로 치료하려고 하고 치료 도중 윤일섭은 실종되고 실종 후 찾아온 직종의 동료들은 윤일섭이 문 안쪽에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손 박사가 윤일섭의 내면의 솔직한 욕망을 외면한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손 박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윤일섭은 생뚱맞지 누구를 쫓아내? 사자를. 어떻게 쫓아내는지도 잘 몰라. 쫓아내고 자기는 어때? 그 안에 들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간 거야? 쇠창살 안으로 들어간 거야. 뭐에 대한 집착이 커진 거야? 안으로의 어때? 집착이 되게 커진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자 됐죠? 요 소설 나름대로 별표 2개짜리고 뒤에 보면 기출문제 있습니다. 요거 복습하면서 어때? 꼭 풀어보기. 자, 그 다음에 뒤에 110페이지 송기숙의 당제. 요거 요번 모의고사 하나에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소설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복습하면서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숙제표 잠깐만 펴봐. 저기 선생님이 5월 5일하고 5월 6일에 2번 보충을 여러 번 할 거야. 그 보충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진도 보충을 나가야 되고 한 번은 너희들 그거 오답 정리하는 그 보충을 여러 번 짧게 여러 번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일정은 일단 다음 주까지가 여러분 피크니까 쌤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바로 우리 5월 잠깐만 5월 3일이 아마 토요일일 거야. 그때 쌤이 자세한 안내는 여러분 나가도록 할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숙제표 잠깐만 펴자.